정 박사 알기 쉬운 법원 경매 카운셀러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보면 경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 이제 뭐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사는 분들, 사실 분들 또한 보면 또 이 채권 관리 관리를 하면서 보면 법원 경매라는 게 항상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담보 관리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법원 경매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또 이 법원 경매 물건을 직접 취득하실 분들은 하나의 좋은 또 사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법원 경매 과정은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이제 관리 목적도 있다 보지만 또한 또 중요한 건 뭔가니 실제로 이걸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법원 경매의 장점은 뭔가니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시중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단점은 뭔가니 거기에 또 그저 하자, 권리 분석 같은 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리 분석 같은 건 뭐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죠. 우리가 이제 물건 같은 거 사다 보면 어떤 하자가 생기면 파는 사람이 그죠? 하자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 경매는 그게 아니죠. 사는 사람이 이제 보면 전적으로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경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싸게 샀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권리 관계가 보니까 분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극단적인 경우 같은 거 보면 물건이 뭐 10억짜리다. 근데 2, 3억까지 2억 5천까지 떨어졌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등기가 그죠? 먼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소유권에 관한 그 사람이 보니까 먼저 선순위다. 그럼 나중에 사더라도 그 사람이 뭡니까? 소유권을 갖다 먼저 본등기 신청하면 경매를 샀어도 그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몰랐다든지 또 보면 우리 보면 이제 보면 가처분이 앞에 있는데 그런 걸 몰랐다든지 뭐 이런 보면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내 책임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법원 경매는 보면 뭐 싸다 그러는데 안 쌀 수도 있고요. 되려 비쌀 수도 있다 그죠? 하자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법원 경매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건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저런 담보 물건을 잡았을 때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4개의 그 4강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보면 법원 경매 두려움은 없다. 법원 경매 기초 이런 부분들 실제로 어떤 물건을 볼 것인지 그다음에 법원 경매 스캔하기라고 해서 보면 법원 경매 입찰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당까지 세 번째는 보면 뭐 복병 임대차 보법 바로 알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 보면 권리 분석이라는 게 보면 물건에 나와 있는 건 분석하면 되지만 숨어 있는 거 특히 보면 주택임대차다, 상가건물 임대차법이다 이런 법들이 보면 이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맨 마지막에 보면 복잡한 권리 분석 외화나 보면 그 권리 분석에 관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보면 우리가 보면 물론 일편적인 거죠. 처음에 했는데 보니까 몰랐어도 뭡니까? 잘 살 수도 있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게 2번, 3번 되다 보면 한 번, 여러 번 했던 거 뭡니까? 한 번에 그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비싼 수업료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면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물론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경매도 보면 그 대행해 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 해주고 뭐 사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비싸게 사주면 의미가 없는 경우죠. 내가 뭡니까? 싸게 사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죠? 남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 싸다 들어간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그죠? 하자 있는 게가 되는 거고, 그걸 하자를 갖다가 메꾸다 보니까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판단은 신중하게, 행동은 또 빠르게, 법원 경매의 시장은 입찰 진행, 법원 경매 관심 물건, 이런 식으로 제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법원 경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그죠? 하는 이 부동산 재테크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그죠? 뭐 보증을 자기들이 보증 책임도 하고 또 나름대로 권리 분석을 해서 보면 의뢰인들도 의뢰하는데 부동산 그 법원 경매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물건 찾아내서 어때요? 이제 주변 시장 권리 분석 마친 끝에 경매 길날 법원 방문해서 입찰했는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떨어진 분들 계시죠? 처음에는 경험이다 생각하지만 몇 번 떨어지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보면 그죠?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 약도 어떻게 표현해? 약도 오르기도 하고 그죠? 맛있기도 하고
그죠? 뭐, 분노까지 뭐, 치밀기도 하기도, 그죠? 그래도 뭐, 법원 경매를 시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주변 시세의 90% 이상 아니면 그보다 더 싼다면 어떻습니까? 비싸게 사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죠. 낙찰, 그죠? 됐을 때 잠깐 5분 정도 거고, 나중에 가봤더니 어때요? 시세가 그거 이상으로 안 나간다. 더 싸게, 그죠?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뭐, 금매 물건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사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굳이 여기서 사면 더 비싸죠? 입찰할 땐 많은 지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입찰표에 어떻습니까? 입찰표에 볼 때는 4억 든다는 게 40억 쓰게 되면, 그죠? 당연히 되겠죠. 법원 경매는 뭡니까? 돈 많이 쓴 사람, 그죠? 입찰 가격 많이 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죠. 포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장 답사는 필수다.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처음에 갈 때는 뭡니까? 우리 보면 여러 가지 뭐 경매 사이트도 있고, 경매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가장 기본은 뭡니까? 우리 대부분에 보면 법원 경매 정보 있죠? 여기서 뭡니까?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 그죠? 지역별로 이제 법원별로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관할 법원 들어가서 거기서 본인이 뭡니까? 경매 정보를 갖다 보면 이제 쭉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희망 물건을 찾아내는 거죠. 본인 아는 토지다, 건물이다, 상가다, 상가도 보면 어느 쪽이다, 이런 내용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임야라든지. 그걸 보고 본인이 그저 체크하는 거죠. 개발 유망지라든지, 그걸 직접 찾아보고 뭡니까? 선택하고 이제 부동산 한번 가서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현상인지 찾아가 보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보는 게, 그죠? 법원 경매는 기본이 여기죠. 그죠? 여러 가지 사이트가 많아요. 그죠?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보면 대부분, 그죠? 우리 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 있죠. 경매 공고하고 물건 이런 거 쭉 이제 경매 지식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좀 나와 있죠. 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그죠? 법원 들어가게 되면 그 법원 몇 개는 언제 하는지 날짜 같은 걸로 보면 우리 보면 쭉 이렇게, 그죠? 언제 하는지 날짜별로 쭉 이렇게 몇 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 보고, 그래서 이제 보면 입찰할 건지 말 건지 하겠다면 어떻게 사전에 보면 입찰 보증금도 마련하고 현장도 가보고 권리 분석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보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그래서 부동산 어떻습니까? 현장을 먼저 가봐야 되는 거죠. 매매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감정가 매매가는 조사 기간, 그죠? 이 기간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뭡니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거죠. 임대 가격 같은 건 다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사갖고 임대 놓을 때, 과연 그죠? 임대가 될지 안 될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임대 가격 같은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의 건물의 노후 상태라든지 도시가스 여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럼 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보면 이제 공부로서 건축물 관리 대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이제 발급받을 수 있죠. 여기에 기록된 이제 구조 현황 보고, 현황이 불치되는지 이런 것도 보고, 거기에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불법 건축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만약에 사게 되면 내가 그저 해결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건물 거주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죠.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니까 할 때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요. 전 소유자를 만날 수 있는 직접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돼요. 만나서 정말 그 보증금에 들어와 살고 있는지 유무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보면 이게 보면 경매가 또 취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난 잔뜩, 그죠? 대출까지 다 계약도 하고 일부 대출도 받고 해서 나중에 신청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매 잔금 납부 전까지 경매 취하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그것도 위약금 물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물건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등기상 전부증명서. 이게 기본이고요.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거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이용지구나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파악하고요. 이런, 그죠? 내용 파악하고, 그래서 혹시 뭐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공법상 제한 여부 같은 거 이제 다 파악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일단은 보면 내가 물건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선택된 물건에 대한 뭐예요? 기본적인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들을 확보하고, 다음에 뭡니까? 현장을 가서 뭡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시세가 어떤지, 주변이 어떤지, 개발 여건, 이런 걸 이제 보셔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처음 방문했을 때 보지 못한 단점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같은 데는 방문할 수 있죠. 출입,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든지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주변에 나가는 출구 쪽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배우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사진 같은 거 찍어두기. 혹시 눈으로만 보고 그냥 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찍어두는 것도 좋고요. 물론 보면 이제 경매 기록지에 보면 감정평가사가 기본적인 건 사진 같은 거 올라와 있는데 본인이 그래도 보고 싶은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채광이 남향이 동향인지 복도가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아무래도 선호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보면 우리 보면 그죠? 계단식보다는 뭐 이제 복도식보다는 이제 계단식 같은 거 그죠? 이런 걸 이제 보면 우리가 보면 선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장 답사 없이 매수는 받은 후 후회한다. 그러니까 받긴 받았는데 그죠? 받았는데 보니까 딴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보니까 낙후가 돼 있다든지 개발 가능성이 별로 없다든지 어떤 거죠? 물건에 대한 거죠? 외형적인 또 물리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그럼 받은 다음에 후회하겠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보면 몇 번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금액을 막 높여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높이면 당연히 되겠죠. 되겠죠. 그죠?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갔더니 보니까 시세가 그만큼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보면 그죠? 그 자체가 바로 그죠? 손해죠 또. 뭐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명도가 문제되죠. 주택 같은 경우, 땅 같은 경우야 뭐 임야라든지 그냥 전답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되지만 혹시 거기도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집 같은 경우죠.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도 사람을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을 법적으로는 보면 부담할 부분이 없는 경우. 선순위가 아니고 대항력이 없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내보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보면 그죠? 못 나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인도명령한다, 명도 소송한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샀는데 시세는 보니까 실제로 보면 그거 부동산에 가게 되면 이런 거 없이도 더 싸게 살 수 있었다. 그러면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